대한민국이 좀 앞서갈 뿐이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저출산의 길로 가고 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답을 해보세요. 만족스러운 삶,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자녀를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손 드셨나요? 미국 같은 경우 보면 1993년 30년 전에는 이 비율이 61%였어요. 2022년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26%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이 이제 난 셈인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중요하고 내가 내 커리어를 잘 만들어서 성장하고 싶고 그걸 통해 가지고 안락한 삶, 성공한 삶 이런 거를 삼고 싶다 보니까 그쪽에 내 행복한 인생을 위한 포커싱이 다 맞춰져 있지 이제 보육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은 순위로 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죽을 지경인데 내가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연애하겠습니까? 결혼하겠어요? 출산은 더더욱이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세계와 관련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저출산에 이제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애 둘을 낳아서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 이제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 과연 제가 나중에 손주를 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요즘엔 거의 기대를 이제 안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태인데 재밌는 점은 이제 원래 뭐 대한민국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저출산이 벌써 뭐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출산 했는데 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가 좀 묘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2022년 정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 이상해, 걔네들 이상한 동네야, 크크크 막 이렇게 웃는 이 한국이란 나라가 좀 이상해라고 이제 약간의 좀 비아냥거리는 기사들이 좀 종종 있었는데 비해서 최근 들어서는 그렇진 않아요. 야 이게 남의 일이 아니네, 우와 우리도 이상해. 라면서 상당히 이제 저명한 언론들에서 이런 저출산 동향 트렌드 왜? 라는 거에 대한 뭐 보도, 좋은 기사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겪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K가 코리아가 좀 앞서갈 뿐이지 다 똑같이 우리의 뒤를 따라서 지금 저출산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거와 관련돼 있는 재밌는 그래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그래프는 우리가 보통 저출산 그러면 뭐 요즘에 이제 선거도 있긴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면 저출산과 관련돼서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아이를 키우거나 아니면 아이를 가지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한테 직접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과 비용 지출을 늘리면 출산율이 높아질 거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마구마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십몇 년 전에는 그게 가능해? 라고 했던 이야기는 이미 지금 다 됐고 그거보다 더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돈을 쓰면 출산율이 올라갈까라는 거에 대해서 국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쭉 보시면 왼쪽 OECD부터 해가지고 프랑스, 미국, 영국, 캐나다, 핀란드 쭉 나와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980년부터 2019년까지 그러니까 보면은 약 한 30년, 40년 정도를 놓고 보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올라간 케이스고 기존에 있던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아동수당, 보조금, 보육, 그다음에 육아휴직 등등에 관한 제도들을 원래 갖고 있었던 나라들이 더 강화하거나 아니면 새로 도입하거나 그랬던 거죠. 그래서 위쪽에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이거와 관련돼서 얼마나 그 나라의 예산들이 늘어났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OECD 전체적으로 보면 쫙 한 2배 가까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뭐 영국 같은 경우도 많이 늘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은 급증하고 있는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국가인 핀란드는 예전부터 높았는데 지금 더 높아진 이런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 이 밑에 빨간색 그래프로 아래로 처박히고 있는 이 화살표들은 합계 출산율입니다. 합계 출산율을 놓고 보면 다 내려가고 있죠. 뭐 대한민국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다 밑으로 급속하게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거를 부으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영국 같은 경우 보면 딱 보이죠. 이 정점에 달했을 때 그러다 약간 확 내려가는. 핀란드 같은 경우는 계속 많이 쓰는데도 좀 내려가고 있고 이러한 느낌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2010몇 년을 전후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2000년대쯤 한번 약간 내려갔다가 뭔가 반전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다시 추락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합계 출산율 1.85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OECD 국가들 다 합해 보면은 뭐 1.5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사실은 이제 이 추세가 내려온다뿐만 아니고 급해지고 있는 게 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핀란드 같은 경우는 뭐 3분의 1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도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헝가리 같은 경우는 뭐 출산에 뭐 다자녀 이러면 뭐 어마어마한 혜택을 많이 주니까 한때 많이 났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2023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실제로 이 돈을 쓴다고 해가지고 아이를 낳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원인이냐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이 상관관계,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따져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위쪽에서 보면 주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정 친화적인, 육아 친화적인 정책을 전개를 했을 때 출산율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를 가지고 한번 따져본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육아와 관련돼 있는 비용 지출을 증가시키면은 출산율이 늘어나나라고 봤더니 상관이 보면 0.16 R 스퀘어가 0.16이면은 뭐 거의 없다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른들의 부모들의 육아휴직을 장기화해주면 아이들을 많이 낳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점점 길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고 기업들도 협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유급 휴가, 휴직 같은 경우는 거의 영향이 없어요. R스퀘어 값이 0이에요, 0. 그럼 이거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친가족적인 여기에 대한 비용 투자 같은 경우도 0.12 정도로 해서 많이 쓴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거 아니다. 즉 어떻게 보면 정책으로 뭔가 출산율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환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에 비해서 더 강력하게 뭔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요인들이 뭐냐면 문화입니다. 컬처. 문화와 관련된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그 아이는 어떤 환경 속에서 가족과 어떤 관계 속에서 가는지에 관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정책이 아니고 개개인, 가족, 그다음에 사회,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은 훨씬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 엄마가 자식한테 드리는 시간이 늘어나면 출산율이 높아질까 낮아질까요? 우리는 보통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엄마가 아이들한테 드리는 시간이 많아지면 출산율은 낮아져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방치 이런 식으로 해야 출산율이 올라가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숙제가 많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홈워크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숙제, 공부 이런 것들을 3시간 이상 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출산율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학교에서 많이 붙잡아 놓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그러면 단순히 애들뿐만 힘든 게 아니고 부모도 지쳐서 아이들을 낳지 않거나 아예 낳을 생각을 안 하는 그런 모습들은 0.44니까 이건 대단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커플로 사는 젊은 부부들의 비율, 그러니까 이제 젊은 커플들이 짝지어가지고 서로 파트너가 돼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을수록 당연히 출산율은 높아지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애들에 대해서 애들은 좀 놔두고 그 다음에 애들 숙제도 좀 적게 해주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이러한 문화가 있는 나라들은 그나마 출산율이 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경험,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제 정량적인 분석 이런 결과들에서 다 일치하는 결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사회 문화, 특히 이제 문화의 영향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라는 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나라는 것들을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육아 경쟁, 육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경제학적으로 설명한 책도 있어요. Love, Money and Parenting 해가지고 이제 사랑과 돈 그리고 육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키우는 방식, 그 다음에 출산 이것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해주는 책인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상식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좋은 학교 나와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 수준의 학교를 나와야 사람 꼴을 하고 사회에서 무시받지 않고 살 수 있어 라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머리 깊이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점은 최근 들어서 이러한 생각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대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나야 되는 거죠.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남들보다 잘해야 되니까 남이 잘하면 나도 똑같은 방식, 아니 내가 더 쏟아부어서 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 교육과 관련된 시험과 관련된 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놨는 거 너무 힘들어 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출산이 억제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애들을 잘 키워야 돼라는 사회적 압력, 본인의 욕구 이런 것들이 커지다 보면 부모가 아이들한테 챙겨줘야 될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어릴 때 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 보면은 뭐 대충 동네에서 놀다가 주로 밥 먹을 때 엄마들한테 혼나죠. 누구야 왜 안 들어오냐 막 불러가지고 이제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 들어가거나 등짝 스매싱을 당해서 이제 집으로 들어오곤 했는데, 지금은 항상 엄마들이 조심조심 애들을 다 케어를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좋다. 그래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길도록 육아, 그 다음에 가족 친화적인 어떠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출산율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보면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요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965년,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선진국, 뭐 당시에 이제 서독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겠죠.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자녀와 엄마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1시간 정도였답니다. 1시간. 그러니까 이제 뭐 엄마는 엄마 할 일하고 애는 애 할 일 하는 거 이런 건 빼고 같이 이렇게 붙어 앉아서 뭔가를 부대끼고 하는 것들이 1시간인데 2018년 같은 경우는 이게 몇 시간으로 늘어났냐면 3시간으로 늘어났어요. 3배가 늘어났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4시간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숙제 챙겨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합한 거죠. 그런데 출산율은 확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들이 이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지금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캐나다, 스페인 쫙 다 올라갑니다. 독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 세계에서 먹고 살만한 선진국이죠. 선진국들은 이제 자녀와 부모가 한 3시간, 4시간 정도를 같이 보내는 양육 시간을 그만큼 투자를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출산율은 다 낮아져요. 그런데 그나마 선진국 중에서 출산율을 상당히 1.8 정도로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오히려 더 낮아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방치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가 편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애들을 더 많이 낳을 수 있는데, 애들을 잘 키워야 된다라는 사회적 압력, 그리고 그걸 통한 격차,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자택일을 이제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손쉬운 아이를 안 낳는 쪽으로 점점 가는 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도 한번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답을 해보세요. 만족스러운 삶,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자녀를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손 드셨나요? 미국 같은 경우 보면 1993년, 30년 전에는 이 비율이 61%였어요. 미국은 이런 조사를 계속합니다. 매년 조사를 하는데 2022년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26%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이 이제 난 셈인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중요하고 내가 내 커리어를 잘 만들어서 성장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뭔가 좋은 안락한 삶, 성공한 삶, 이런 거를 삼고 싶다 보니까 그쪽에 내 행복한 인생을 위한 포커싱이 다 맞춰져 있지, 이제 보육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은 순위로 이제 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애를 안 낳았을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라고 하지만, 이것들을 이제 디테일한 조사, 여러 차례 다단계 면접, 패널 조사 이런 걸 해보면 의외로 그런 자녀 양육 비용이 힘들다라는 것들, 비용 자체는 상당히 우선순위가 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젊은 세대, 출산 연령에 도달한 세대들은 공통적으로 봤을 때 되게 불안한 세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커지는 거죠. 경쟁은 치열해지고 그 경쟁을 돌파할 수 있을까? 돌파한다고 한들 그 다음에 좋을까?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제일 앞서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그리고 그 뒤에 대만, 싱가포르, 동아시아 국가들, 중국 이런 나라들이 쭉 있고 지금 다른 나라들이 줄줄이 이제 다 따라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대한 불안감, 인생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30대가 높을까요? 60대가 높을까요? 예전 같으면 나이 드시면 없던 걱정도 만들어서 하세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조사를 해보면 30대 이하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60대 이상보다 훨씬 지금 높은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죽을 지경인데 내가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연애하겠습니까? 결혼하겠어요? 출산은 더더욱이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출산은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어디선가부터 바뀌어야 될 텐데 그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저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